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영화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는 작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열차가 폭발해 유독한 화학물질을 대기 중으로 태워버림으로써 수마일에 걸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주 전 오하이오에서 같은 일이 있었죠. 화이트 노이즈는 심지어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같은 지역에서 촬영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우연의 일치를 믿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열차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3개월 전 이스트 팔레스타인 당국이 주민들에게 응급 서비스를 위해 마이 아이디 디지털 팔찌 시스템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사고 일어나기 불과 3개월 전이에요. 아이디 시스템인 마이 아이디는 주로 의료 산업을 위한 디지털 아이디 팔찌를 취급하는 디지털 아이디 회사인데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 구조사가 의료 프로필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팔찌입니다. 열차 탈선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당국이 이 팔찌들을 이스트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또 충돌 2주 전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염화 비닐에 대한 페이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염화 비닐이 어린이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섹션을 제거하고 안전한 노출 임계값까지 높였습니다. 닐 도널드 월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우연이 없고 의지, 의도, 경험의 융합만이 존재한다고요. 자, 오하이오 열차 사고는 고의적인 공격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열차 사고 3일 뒤 당국은 수백만 생명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대한 화학 화재에서 모든 화학물질과 화물을 함께 태우는 스파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통제된 방출 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빌 캠프 르준에서 발생한 염화 비닐 유출은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것에 비해 작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0만 명 이상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놀퍽 서던을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110만 파운드 염화 비닐이 지역 환경으로 유출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화 비닐 대사 산물인 클로로에틸레녹사이드는 인간 DNA를 공격하고 암과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 비닐의 연구에 있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줄리안 베어 박사는 이스트 팔레스타인 지역 물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어 박사에 따르면 염화 비닐은 지하수를 통해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베어 박사는 염화 비닐이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고 간 독성으로 가는 주요 경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독성이 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부에서 태우면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이옥신은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염화 비닐과 같은 염소화된 화학 물질들이 탈 때 생성되는데요. 사실 당국이 염화 비닐과 PVC 펠렛을 함께 태우기로 결정한 건 충격적일 정도로 커다란 실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전역에 분산시키는 가장 오히려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화학무기 공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류가 공격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 일을 우연의 일치로만은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일로 1000만 생명이 위험에 처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해서인가요?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인가요? 바이든은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